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9일 일요일 막날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쿠차쿠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바빠서 생방은 잘 못보지만 침투부는 꼬박꼬박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올해 초 복학하면서 비슷하게 복학한 같은 학과 사람들과 친해졌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만 빼고 새로운 톡방을 판 것 같다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 한 친구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기존 단톡과 비슷한 이름의 톡방에서 잡담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없는 톡방이고요. 찜찜해서 계속 힐끔힐끔 보았는데 기존 방과 이름이 비슷한 방은 기존 방 인원 대다수가 있었고 아무래도 저만 그 방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침디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나만 빼고 따돌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냥 그 방 뭐냐고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침디가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따돌리기보다는 배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제된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단톡방이 있고 다음에 자기 친한 사람들 있는 한 3-4명 있는 단톡방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1명, 2명씩 뭐 부를 게 있어가지고 부르다가 늘어난 거겠죠. 그래서 과 사람이 한 20명이면 13명 정도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저도 있습니다. 실제로 침펄풍, 풍이형, 호민형, 저 이렇게 있는 단톡방이 있고, 또 침펄기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기안84 있는, 그리고 침펄심 이렇게 있는 방이 있고, 다 방이 따로따로예요. 얘기하다가 뭐 말할 게 있어서 초대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부산 여행 가는데 뭐 가실 분 하다가 풍형은 그 일정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기한도 뭐 있었고 그래가지고 윤수형 불러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 뭐 저는 뭐 모르지만 펄풍심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거고, 여러분들이 그 침쿠차쿠님이 그렇게 막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셨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119 침투맨님 사연이에요. 침디 안녕하시기. 27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취미가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런 이유로 주짓수를 배웠는데 목 졸리는 게 싫어서 6개월 만에 관뒀고요. 사진을 취미로 하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250만원 주고 샀는데 할부 끝나기도 전에 차 사고로 렌즈 깨먹어서 그만뒀고요. 최근에 베이킹 시작하려고 미니 오븐 샀는데 엄마가 거기다 꽁치를 굽는 바람에 아무리 닦아도 제가 만든 쿠키에서 비린내가 나서 이러려고 내가 베이킹을 하나라는 회의감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나 이거 잘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고민인데요. 고민 해결을 부탁드려요잉. 오잉또잉. 27살 직장인, 취미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취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림 그리기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요즘 유행 유튜브 시대에 걸맞는 영상 촬영하기. 저 지금 영상 촬영하기가 취미예요. 그냥 뭐 있으면 그냥 영상 촬영해. 계속 뭐 신기한 거 있으면 영상으로 막 촬영해요. 사진으로 안 찍어요. 그리고 안 올려. 침투브로 안 올려. 찍어서 내가 보관만 해. 나중에 보려고. 절대 안 봐. 근데 올려봤자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나만 재밌어. 소영이 그 재롱 떠는 거 이런 건데 여러분 보면 재미없지. 쏘만 만화책 보는 거 집중 촬영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재미없지. 옵카페, 지하 탐방, 지하 던전 그런 거 그냥 찍은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그리고 뭐 여행 갔을 때 뭐 부산 갔을 때 뭐 경치 같은 거나 뭐 그런 건데, 뭐 만화방에서 본 경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재미없으니까 그 나중에 영상을 그 한 곳에다 모아놨어요. 제가 갑자기 죽으면은 그때 딱 그 오픈하도록 제가 딱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때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몇 월 며칠에 뭐하고 살았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저 또 목 막힐까봐 반숙란 하나 먹었습니다. 맥반석이었으면 지금 죽었겠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독산 깜둥이님 사연입니다. 침아저씨 안녕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친형과 매우 어색해서 고민이에요. 어릴 때는 늘 같이 다녔는데 점점 크다 보니 서로 멀어졌네요. 히히. 형이 과묵한 성격이다 보니 거실에 같이 있을 때도 말 한마디 거의 안 나눕니다. 오디오가 비는 게 싫은 저는 형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두세 마디 하고 대화가 끝나서 좀 머쓱합니다. 허허. 그래서도 이렇게 어색한 게 느껴지죠?
인터넷 보면 막 형이 동생을 방으로 부르고 불 좀 끄고 가라는 말도 한다는데 저희 집은 그런 적이 없어서 공감이 안 되네요. 침디는 통천님이랑 젊으실 때도 잘 지내는지 궁금해 용가리 치킨. 자,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젊었을 때 그 뭐 미성년자일 때 통천과 저 정말 대단했었죠. 거의 집을 하나의 그 중국 무대로 한 그 초한지였다 할까? 거의 그냥 킹덤을 찍고 있었다 할까? 서로 이렇게 세력권 다툼을 했던 그 시절, 거의 기습 공격과 그 정면 승부와 온갖 뭐 독수와 보급할 때 공격한다던가, 뭐 식사할 때 혹은 또 부재 중일 때 진지를 공격한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많았고, 거기서 그 제 그 전략 전술이 좀 많이 갈고 닦이지 않았나 싶어요. 거의 실전으로 몇 년을 그렇게 지내오니까 사람을 살피게 되는 그런 성격이 생겼어요. 사람을 자꾸 살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달랐고, 말을 안 하는 형제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남남 형제죠. 형제끼리 그게 많대. 배성재 아나운서님도 그 형하고 말을 거의 잘 안 나누신다고 한답니다. 저희 집도 서로 소 닭 보듯이야. 형이랑 같이 침투 보면 쌉친구 가능. 형이랑 같이 쭈키마우스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스몰 토크용으로 쭈키마우스 봤는데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쭈키마우스 봤는데 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할 말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쭈키마우스 보면 아우씨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3초 간격으로 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스몰 토크용으로 쭈키마우스 한번 보시고 좀 더 하면은 이제 점점 약한 거, 왜냐면 센 것만 있진 않으니까 그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센 거 보여주면서 차츰차츰 약한 걸로 유도해서 수많은 그 스몰 토크 거리 침투부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전진 스카웃 TM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제가 사연을 쓴 건 다름이 아니라 저는 태풍이 와도 지진과 호우, 폭염에 난리가 나도 재난 문자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저를 버린 걸까요? 화가 난 저는 앞으로 예비군 안 가려고 했으나 올해가 6년 차로 이미 마지막 훈련을 다녀왔더라고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말인데 만약 아포칼립스가 일어났을 때 침착맨을 중심으로 다 함께 연락망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최후의 통신망으로 왕날편이 존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국가가 저를 저버리더라도 침대는 저를 버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실제로 20세기 소년에 나오죠. 라디오를 계속 그 하는 주인공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를 중심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면은 제가 굉장히 약골이라 가지고 죽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력이 좋은 기안84나 김풍 작가님 그 중심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김풍 작가님, 기안84 작가님을 중심으로 놓는 것이 상책, 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중책, 심윤수 작가님을 중심으로 연락망을 만드는 게 하책입니다. 심윤수 작가님의 그 연락을 받으면 오히려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아포칼립스니까 더욱 위험하겠죠. 그럼 종수는 중책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수는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보충 설명을 계속합니다. 아재같이. 그래서 그 종수는 생존력은 있는데 전달이 잘 안 돼서 중책. 워크래프트 그 동영상 그거 보는데 계속 뭐라고 말해. 우리 엄마가 그 아빠랑 드라마 보면은 맨날 그 신경질 내거든요. 쟤는 왜 저래?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아빠 특 전날도 봤는데 전에 기억을 아예 모름. 이번 화만 보고 말함. 같이 본 사람 열받게 함. 그래가지고 아빠 맨날 보면은 엄마가 그 좀 딴 데 가 좀 이래요. 나중에 참다 못해가지고 컴퓨터 하라고 막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래요.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난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가족보다 드라마가 더 좋냐? 가족보다 드라마가 좋은 게 아니고 드라마 감상을 가족이 방해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 모든 아빠의 그 마지막 멘트입니다. 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가족보다 드라마가 더 좋다고 거실온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빠 닮았다 침디. 아빠 닮았다는 분 있고, 그 사울팽 동영상 볼 때 종수가 이랬어요. 쟤 뭐야?
그럼 이제 실바랑 막 싸워. 되게 그 막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막 싸우는데 실바한테 처음에 막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계약하잖아. 얘 왜 나왔어? 아, 얘 계약하다. 계속 계약하다 그래. 그러니까 다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기운 빠져. 기운 빠지게. 그러다가 뭐야? 이대로 죽는 거야?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팽이 죽을 줄 알고 막고라를 신청했다는데 아 그럼 좀 센 애가 나가지 왜 약한 애가 나가? 계속. 자 다음 사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님 사연입니다. 안녕 침디, 제 고민은 목소리가 작아도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얘기하다가도 응?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줄래? 라고 되묻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목소리가 개미만하다는 얘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래도 크게 낸다고 내는 건데 별로 안 큰가 봐요. 저희 언니가 기차 화통 삶아 먹듯 목소리가 크기에 유전은 아닌데 목감기 걸린 친구보다 목소리가 작은 저 어쩌면 좋죠? 이게 저도 그 개인 방송할 때 옆에 방음 안 되는 그 좀 그런 환경일 때 좀 방송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져요. 그래서 되게 목소리가 중얼중얼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좀 막 말해도 되니까 다시 또 목소리가 좀 다시 커졌는데 주변에 뭔가 좀 그 의식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언니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게 뭐 눈치를 안 봐도 되는 뭐 그런 요소랑 거랑은 또 상관이 없으니까 언니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가족들에게 뭔가 들리면 안 되는 뭐 그 소리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좀 점점 작아져요. 중얼중얼.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저같이 그 귀 그 부어가지고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 크게 말씀하세요. 한 이 정도로. 안녕! 난 미키마우스야! MICKEY 나도 해봐! 이 정도 소리는 내줘야 돼. 지금 마이크가 그 제가 워낙 작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게 그 음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키운 건데 이 정도. 다음 사연입니다. 뽀이빼뿌뿌님 사연. 구텐탁 침디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허허허. 아 독일에서 왔나봐요. 저는 내년이면 계란 한 판이 되는 남성입니다. 문제는 제게 6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뭔 바람이 들었는지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네요. 뭐 저나 여친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터라 결혼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지만 사귀고 한 달, 2달 된 시점부터 결혼하자는 소리를 하는데 처음엔 농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 농이 아닌 것 같아서 난감합니다.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뭐가 그리 급한 건지 제 나이에 결혼을 한 번쯤 생각해 본지 싶지만 저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몇 살에 결혼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계속 결혼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좀 부담이 됩니다. 사회적 관념에서는 결혼할 만한 나이이다 보니 더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뽀이빼뿌 뽀뿌님한테 뿌님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결혼이 하고 싶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너무 좋아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여자분이 결혼이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그냥 괜찮아. 그래서 너무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뽀이빼 뽀뿌님은 결혼은 막 너무 좋아야지 딱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문제도 없는데 뭐 남자든 여자든 계속 이런 결혼 얘기를 하면은 부담되잖아. 지금 말씀도 하셨잖아요. 부담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싫다. 아, 결혼 얘기만 한다. 지겨워 죽겠네. 이래서 싫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결혼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사귀는 거면 내가 이 사람을 좀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계속 한 3년 사귀고 하면 뭐 너무 멀리까지 가버려 상상을. 그래서 3년 막 이렇게 사귀었는데 내가 그때도 결혼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뭐 계란 한 판이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거기서 3살 추가하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되면은 이게 안 맞으면 이것도 뭐 팔자라고 전 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또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또 같이 지내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이 딱 들면 그때 결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상대방이 결혼해야 된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빨려 들어가듯이 결혼을 결정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딱땜님 사연이에요. 회사 다닌 지 고작 3주. 퇴사가 너무 마려운데 어쩌지요? 입사한 지 3주 만에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희 회사는 수많은 정치질과 개꼰대 팀장, 심지어 하는 일도 재미가 없는 삼위일체를 이루었네요.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그득한 오피스인데 첫 직장인이 존버가 답일까요? 아니면 하루빨리 퇴사하고 일이 재밌던지 사람이라도 좋던지 둘 중 하나라도 정상인 곳을 찾아봐야 할까요? 첫 직장이니까 뭐 비교 대상이 없잖아. 이게 어느 정도로 별로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교 대상을 만드는 것도 답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가기 힘든 데가 아니라면은 그만두고 딴 데를 가서 비교 대상을 몇 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좀 힘들더라도 전에 다니던 데보다는 여기가 나으니까 그래도 좀 버티자, 좀 힘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좀.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다니면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다니는지 아닌지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좀 삼위일체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과감하게 퇴사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3주도 힘든데 1년 버티는 거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한 달 됐을 때 그만두시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근성이 없어요. 이 소리 한번 듣고 나가시면 기분이 오늘 그날 하루 기분 좋겠죠. 자, 짱건님 사연입니다. 침디 안녕하소. 저는 21살 편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근무 날짜가 아닌 날에 사장님께서 문자가 와서 하루 대타가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야구에서 대타는 고작 한 타석만 나오고 대수비나 대주자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 알바는 오랜 시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대타보다는 오랜 이닝을 책임지는 대수비가 맞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알바 땜빵을 메운다는 점에서 대수비가 표현적으로 더욱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에게 위의 논리를 설명했더니 저를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침대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대타가 그쵸, 한 이닝에서 타석만 들어가지만 수비는 한 이닝을 계속 뛸 수 있잖아. 그리고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으로 보면 대수비가 맞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라고 어떨까요? 위장 선발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한 경기를 책임지고 쭉 끌고 가는데 원래 있던 명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위장 선발로 해서 나오는, 그게 좀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손님은 당연히 이 요일에 이 알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왔는데 뭐지? 그래서 대수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9명 중에 1명이라는 좀 느낌이 들지만 좀 수비는 뭔가 로테이션을 딱 돌면서 그것도 있고, 그죠? 수비는 맨날 경기에 참가하잖아. 선발은 로테이션 5개, 4개, 뭐 이렇게 6개 이렇게 도니까 그게 알바랑 더 어울리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에는 이제 미친놈 취급하는 친구는 위장 선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재교대망님 사연입니다. 21살 구이동 사는 성우지망생 남자입니다. 저는 종종 왕날편 사연들로 연습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침대는 초독으로도 꽤 잘 읽으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침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던 편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 곽진광 관광과장과 관광객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초독이 뭡니까? 처음 읽는 게 초독입니까? 초독으로 읽는 거랑 중독으로 읽는 거랑 또 다른 겁니까? 저는 그림도 뭐라고 해야 돼? 초필로 그립니다. 스케치 없어요. 저는 그냥 바로 그립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말 잘 못 읽고 지금도 막 많이 더듬고 연결 못하고 하는데 몇 번 말했죠.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한 3년 하면서 좀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책은 군대 이후로 끊었어요. 책은 끊어서 저는 안 봐요. 만화책만 봐요. 글 활자로만 돼 있는 책은 안 봐요. 다음 사연입니다. 심플맨님 사연이에요. 침디는 그림 연습은 어떻게 했나요? 안녕하세요. 별다른 취미도 여친도 없는 평범한 30대 한국인입니다. 쉬는 날 어김없이 침투부를 보는 중 방장이 캐치마인드 하는 걸 보고 나도 취미로 그림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더랬죠. 근데 문제는 제가 고딩 이후로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정록색약이라 색깔도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학원도 등록했고 수업은 마음에 드는 그림 골라서 따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지나 보이는 그림을 골랐고 선생님은 이것저것 그리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죠. 하지만 제2의 이말년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저는 저만의 느낌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내 느낌을 듬뿍 담아 그렸습니다. 아뿔싸.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는 천사 같은 선생님의 얼굴이 미술실의 석고상처럼 굳어지며 저를 황급히 말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른 선생님과 어떻게 가르칠지 회의까지 하며 쉬운 그림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것도 그리는데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침대가 그림을 연습했던 방법을 여쭙고 싶고 얼마나 하면 방장만큼 그릴 수 있을까요? 전 사연에서 말씀드렸죠. 말을 원래 못했어요. 근데 라디오 고정 게스트를 하면서 3년간 계속 말을 하면서 책 읽는 연습을 하게 됐죠. 그것도 돈을 받고 배웠어. 그것처럼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근데 웹툰 작가 하면서 돈 받고 그림 연습이 됐어요. 만화도 돈 받고 배우고 스피치도 돈 받고 배우고 그리고 그림을 처음에 어떻게 그렸냐면은 보통 저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막 드래곤볼도 따라 그렸어요. 드래곤볼을 대고 그리던 뭐 그냥 보고 그냥 따라서 똑같이 그리던 그렇게 하면서 늘리는 건데 그 방법이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고 그린다는 것 자체가 재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따라서 그리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은 따라 그리면서 만화만 봤을 때는 못 보던 귀 그리는 법이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손이 이렇게 이 사람은 손을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주름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 그리는 거는 굉장히 추천해 줄 만한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따라 그리는 걸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림에서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없었고 그냥 막 그리다 보니까 좀 막 그려졌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그림이 좀 근본이 없어요. 그리고 깊이도 얕고 기본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림은 많이 그리면 는다는 그 정론이 있잖아요. 그냥 그럼 뭐 이렇게 물어봐요. 막막하니까 많이 그리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얼굴만 100개 그려도 얼굴만 2만 번 그려도 느나요? 소위 말해서 대갈치기만 해도 느나요? 이러는데 뭐 제 생각이지만 대갈치기만 해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대갈치기를 해서 대갈만 늘려는 게 아니고 대갈이 그리다 보면은 슬슬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무슨 삼투압 같이 내려가. 선이 퍼져. 점점 주변 요소로. 왜냐면 얼굴만 그리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돼. 그러면은 얼굴을 제일 잘 그리고 발을 제일 못 그리겠지만 발도 결국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연습은 뭐 너무 막 헬스 조지듯이 오늘은 뭐 어깨 등 조지고 뭐 오늘 뭐 이두랑 뭐 하체 조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팔굽혀펴기만 그냥 드립다 해도 그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전문적으로 단기간 안에 실력을 늘려야겠다 하면은 헬스 조지듯이 조지는 거지만 내가 그냥 그림에 취미를 붙이고 싶어서 그냥 끄적끄적 계속 끄적끄적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따로 연습은 안 한 부분이지만 생각만 했던 부분이지만 결국은 저도 이제 다른 분들과 똑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따라 그리고 그냥 그림 많이 그리고 그냥 끄적끄적 심지어 펜을 그냥 동글동글 그냥 이렇게 낙서하듯이 동글동글만 해도 도움이 돼요. 선 쓰는 거에 펜을 다루는 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도움이 돼. 그냥 계속 해도 펜하고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그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 연습도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선 아무렇게나 그냥 뭐 곡선이 됐든 뭐 직선이 됐든 뭐 아무렇게나 하면 그렇죠. 그러면 펜하고 이제 우호도가 지금은 매우 적대적인데 한 중립 이상까지 끌어올리면은 좀 여러 가지 퀘스트를 줄 수 있겠죠. 1부 끝났네요. 1부 끝났고 2부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자, 문제예요. 군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은 어딜까요? 군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 정답은 광고를 듣고 왕십리로 나라는 편지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획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길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부터 핑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옷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바람이야.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장. 본 음식들은 2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주세요. 옷카페 스타일 옷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와인카드! 와인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카드! 비스트로! 법인카드 그거요! 진창남, 진창남, 진짜 진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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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창남. Yeah!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12시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군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은 어딜까요? 였는데 정답은요. 제대입니다. 잘 모르시죠?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를 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음이유요. 제대. 자, 그만들 하시고.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깔깔 웃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시작할게요. 영영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침디는 존경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엔 가까워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엔 가까워지려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체능 쪽이라서 더 그런 걸까요? 자꾸 인정받고 싶고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최소 3일 정도는 무기력하고 재기불능해 자신감도 떨어지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예전에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들과 지금 종종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앞에서 좋아하는 티 많이 냈었는데 이젠 애견된 감정노동을 알기에 오히려 존경하는 분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한 채 속으로만 음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씁쓸하여 사연을 남깁니다. 예체능인데 사실 범위가 좀 넓죠. 예능도 막 뭐 악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연기도 있고 체육도 그냥 달리기 같은 순수 체육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스포츠 경기 같은 것도 있고 그릴 확률이 크다고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은 음악 같은 거는 좀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좀 사적으로 만났을 때 서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 음악인데 막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고, 만화, 소설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춤도 굳이 같이 그게 되진 않거든. 감상을 그 춤을 이렇게 좀 안 될 것 같거든. 그림이나 소설 같이 좀 정적으로 쓰여진 거를 보고 평소에 감상평을 말해주는 게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웹툰 쪽에서 뭐 모임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근데 잘 없어요. 안 좋은 얘기는 안 해요, 보통은. 왜냐면 기분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렇게 썩 좋지가 않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중요한데 그렇게 좀 안 되고 결국은 그냥 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이게 굳이 감정만 소모돼서 보통 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는 그 성격이 원래 좀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한데 뭐 그런 분일까요? 원화가일 수도 있겠네요. 일러스트레이터님. 헬스. 보디빌딩. 보디빌딩일 수도 있어요. 이두가 좀 그거다. 뭐 삼두가 좀 그렇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체가 뭐 부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들과 지금은 종종 마주하게 됐다는 게 프로가 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주치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곡차곡 쌓으셨기 때문에 뭐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땡기면 안 하면 돼요. 안 땡기는데 막 억지로 막 뭐 얘기를 해서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만나서 막 부담이 많이 나고 그럼 부담이 많이 되고 하면은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웹툰 뭐 한정이지만 이거는 뭐 자기 알아서 다 하는 거라서 굳이 모임 안 나가도 됩니다. 웹툰은. 뭐 그냥 씁쓸해서 그냥 보낸 거죠. 뭐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지만 힘내시고, 원래 뭐 모든 일이 힘들겠지만 창작은 특히 이제 남들과 비교가 쉽기 때문에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잘 차근차근 그 벽돌 쌓으세요. 자, 알림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착한 DJ님 25살 시청자입니다. 최근 5년 넘게 일했던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열심히 다닌 알바인데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5년을 다니셨네요. 제 버킷리스트가 일 그만두기 전 버르장머리 없는 손님 한 명 골라서 대판 싸우자였는데 싸움을 못해 포기할 위기에 닥쳤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싸움을 못하고요. 제 몸을 보세요. 제 몸을 보면 싸움 그 근육 힘 전달이 잘 될 것 같이 생겼나요? 어깨가 굉장히 좁고 몸통이 굉장히 그 지방으로 그득 차고, 이제 허벅지가 두꺼우면 좋은 건데 두꺼운 게 이제 지방으로 두껍고, 팔은 벌레처럼 얇고, 이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싸움을 잘할 수가 없는 체형이에요. 저는 지금 번지를 잘못 찾았어요.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엔젤 전설 보셨죠? 그 나일등처럼 기타노처럼 더럽게 생겨야 돼. 좀 생긴 게 더러워야 돼. 그래서 좀 눈썹을 밀고 그 손님을 좀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동부간선도로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고안한 획기적인 19금 공부법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자 하는 바입니다. 엄중경고.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귀를 잠시 막으세요. 하이침디 공부가 싫어서 사연이나 남깁니다. 저번에 길바닥에서 만난 반도티 입고 있던 미친 공시생입니다. 왕십리 근처에서, 그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말년 공부법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이말년 공부법이란 잠이 오면 이말년 만화책을 읽는 겁니다. 이 공부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결국 새로운 공부법과 자극이 필요한 저는 마침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공부법 담배타임 공부법을 고안했습니다. 담배타임 공부법이란 공부 목표량을 달성할 때마다 한 개비씩 태우는 겁니다. 수고한 저에 대한 보상이랄까?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가 학습의 동기부여도 될 거고요. 완벽해 보이는 이 공부법에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학생 때 흡연 예방 교육에서 들었던 담배 피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금붕어처럼 멍청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멍청해지나요? 담배 타임 공부법을 하면 정말 바보가 되는 건가요? 그냥 괴담인 거겠죠? 흡연 경험이 있으신 침디와 청취자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진을 첨부합니다. 지금 이렇게 첨부를 하셨는데, 여기 계획표구나. 담배 하나, 커피 하나, 담배 아이스크림 하나. 정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게 많이 피울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그 담배를 피우면 그 멍청해지냐는 질문은 되게 현명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맨날 하잖아 말을, 그치? 금붕어 마냥 계속 했던 얘기 계속 하잖아. 몰랐어 나는 왜 기억력이 안 좋은지. 이거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멍청해졌는데 왜 멍청해진지를 멍청해져서 모른 거야. 근데 이거 보고 좀 깨닫는 게 있네요. 담배 피워서 내가 멍청해졌구나. 나 기억력이 제가 극과 극이거든요. 어렸을 때 되게 사소한 것도 기억나. 진짜 안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되게 안 중요한 변두리 짜투리 기억만 남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억부터 멍청해지는 게 아닌가. 담배는 진짜 피우면 멍청해집니다. 여러분들 피우지 마십시오. 자, 노노 담배 때문이 아니 원래 멍청한 거. 자, 다음 사연 1902 마드리드님 사연입니다. 1902 마드리드. 이게 뭐죠? 1902년도에 뭐 있었나요? 1902년에 뭐 축구대회 우승했나? 저는 서울 사는 20대 남자 대학원생입니다. 요즘 우연히 스케줄이 맞아 한 친구와 점심을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생겨서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바로 이 자식이 하드코어 국밥충이었던 겁니다. 이 자식은 국밥을 먹을 때 입안에 숟가락이 들어갈 때마다 좋다, 시원하다 등의 추임새를 끊임없이 내뱉어댑니다. 보통은 처음 한두 숟가락에만 그러던데 이 미친놈은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 짓을 반복합니다. 좋다, 시원하다. 이걸 뚝배기 바닥에 보일 때까지 하는 거야.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그렇게 싫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뜨끈한 국밥에 양파 깍두기까지 주는 데가 없습니다. 게이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진성국밥충입니다. 그렇지만 그 녀석처럼 과하게 추임새를 넣지 않습니다.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은 문제지만 그 녀석이 음식을 즐기는 행위를 강제로 멈출 명분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딜레마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좋다, 시원하다. 지금 또 밖에는 또 공연 중이에요. 굉장히 그 재즈 음악이 나오고 있고, 저번에 이제 멕시코 그 거의 코코였죠. 오늘은 재즈 프랑스입니다. 아, 재즈는 미국입니까? 제 친구 프랑스로 유학 가가지고 재즈 프랑스인 줄 알았는데요. 보사노바는 어디입니까? 큐바 이런 데입니까? 뭐야? 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띠리디리딩. 기상 나팔도 붑니다 밖에서. 자, 아무튼 이거는 그 국밥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면 그 김이 확 들어가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뜨끈한 게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좀 미지근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주머니한테 좀 부탁하면 해주시거든요. 좀 약간 좀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게 미지근한 게 되게 별로인 것 같지만 막상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국밥집에서 미지근하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딱 먹기 좋게. 그러니까 찬 느낌이 아니야. 미지근한 느낌. 그러니까 그게 있어. 그 미지근한데 완전 그냥 쑥쑥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미지근해서 엄청 뜨거운 거에 그냥 좀 미지근한 쪽에 조금 더 뜨거운 쪽. 아무튼 그래, 먹기 좋은 미지근함이 있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좀 하면은 이지랄 안 할 겁니다. 좋다. 시원하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건 사람인가 염소인가님의 사연입니다. 침대 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 디자이너이자 인스타툰 작가로 몇 년째 활동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년째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데 침 선생님이 그렇게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누추한 곳에 귀한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카톡 이모티콘을 낸 적이 있는데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말 운이 좋게 채택이 되어 이모티콘을 내게 되었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인스타나 블로그에 작품들을 업로드하면 항상 이모티콘 2탄은 언제 내실 건가요? 라는 댓글이 꾸준히 달립니다.
이렇게 오래 기억해주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이모티콘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다시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릴 때마다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까요? 도와줘요 침디. 이모티콘에 관련된 문의가 있으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안 낸다고. 그냥 안 낸다고 하면 돼요. 뭘 어떻게 답변해? 낼 생각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 사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맵게 먹을까님의 사연입니다. 20대 후반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푹 빠져 많은 동영상을 섭렵하고 있는데 침투브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상은 소영이가 나오는 영상입니다. 문제는 결혼도 아이도 싫은데 소영이를 보면 저렇게 예쁜 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보다 아이를 싫어할 것 같은 침디. 결혼 전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결혼 이후 소영이가 태어나고서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요? 마지막으로 소영이랑 컨텐츠 많이 해주세요. 이왕이면 침디 얼굴은 빼고.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를 싫어할 것 같은 침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이를 안 좋아했어요. 아이는 그냥 아우 귀찮아, 아우 떼쟁이들 해서 싫어했어. 근데 애기가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는 좀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좀 그 애기는 애기 나름대로 그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됐고, 그 자기 혐오라고 하는데 시끄럽고 떼쟁이라고 그 하는 그 자기 혐오라고 제가 시끄럽습니까? 저같이 떼 안 쓰는 그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시청했어. 나같이 떼 안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이 바뀌니까 그 알아두시고, 그리고 수영이 나오는 영상 좋아하셔서 수영이 컨텐츠 많이 해달라고 뭐 요청 사연이네요. 뭐 고민 해결 사연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소영이랑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소영이 영상을 좀 안 올리는 이유가 보람 튜브 때 뭐 말 나왔지만 그 전부터 이미 안 올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슬슬 소영이가 나이 먹고 보면은 좀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지금은 자기가 찍고 싶다고 해서 찍는데 지금까지 영상은 다 소영이가 찍고 싶다고 할 때만 찍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의 소영이와 나중에 소영이의 의견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방패가 되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점점 들고, 소영이가 뭐 계속 찍고 싶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뭐 올릴 예정이지만 그렇게 막 자주 올릴 것 같진 않아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막 20살이 된 성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전 사기를 잘 당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너무 강한데요. 뭐든 덜컥 지르고 뭘 하자고 하면 그래 하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 떠보면 사기에 당해 있습니다. 최근 디저트 시식을 하고 후기를 써주면 8만원을 준다는 알바가 있어서 또 덜컥 꿀알바 이러면서 이력서를 바로 보냈고, 며칠 뒤에 알게 된 사실은 그곳이 4층 회사, 즉 사기였던 겁니다. 이외에도 비슷하게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의 이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제가 먼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침디가 절 흑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참고로 순수하다 순진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 바보도 있고 뭐 안 바보도 있지만 안 바보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세상은. 그래서 그 혹하는 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구인을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후기 써주고 8만원 준다는 알바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그 알바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할 때 이걸 굳이 내가 8만원이나 주면서 구할까? 후기만 쓰는데 5만원만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3만원만 써도 오지 않을까? 심지어 만원만 해도 사람들이 모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8만원은 뭔가 함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함정에 많이 빠지셨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혹 할수록 결과가 어땠는지. 돈 주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 주고도 가능하신 분이 있고, 너무 함정이 있고, 그 항상 내 입장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좀 약간 의심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그 만화에 나온 대사인데요. 심리 싸움하고 막 수싸움하고 머리 싸움하는
그런 류의 그 만화 있잖아요. 막 데스노트 같이 막 머리 싸움하고 막 하는 그런 만화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너는 착한 게 아니야. 너는 그 상대방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게 되고 의심은 그 사람을 알려고 할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그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냥 착하다는 그런 얘기만 들으면서 거기에 착하다는 게 아니고 그건 멍청한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 아무튼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만화. 라이엇 게임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의심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한다고 하면 좀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의심을 해야지 이게 좀 그거를 이제 관찰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생각으로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덥석 물면은 계속 몸이 고생합니다. 안년님은 담배 절대 피우지 마세요. 멍청해져요. 자, 침팔풍 유니버스님 사연입니다. 침디 마음대로 꿈 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고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도 10년은 좋게 된 듯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공포 영화 스토리를 연상케 하는 꿈을 자주 꿉니다. 내용도 매우 잔인하고요. 예를 들어 사람 몸속에 귀신이 나온다거나 피가 분수처럼 치솟는다거나 좀비들과 싸운다거나 등등. 왜 자꾸 무섭고 잔인한 꿈을 꾸는 걸까요? 꿈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꿈들만 꾸는 것은 아닌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스트레스 많으면 이러지 않나요? 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꿈을 안 꿔요. 정확히 말하면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멍청해서. 그래서 멍청하면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왜 잔인한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뭐 욕구불만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저 꿈은 잘 모릅니다. 자, 야왕 이은건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30대 극성 팬입니다. 평소 여자친구 앞에서는 착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가식이라기보다는 정말 사랑해서...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든 걸로는 모자라 급브레이크까지 밟는 차를 보고 저는 이성을 잃고 그만 매너 모드가 왕장창 무너졌고 그 매너 차량에 극찬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야발! 위험했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제 여자친구는 어머, 운전할 때 나오는 성격이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이라는 말이 있던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과 함께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앞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믿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여자친구 앞에다가 갑자기 야! 불러요. 그럼 저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눈앞에다 대고 박수를 개세게 쫙 쳐보세요. 그때 여자친구가 아 씨발!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말을 해주세요. 당황스러우면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안 한다! 그러면은 욕하세요. 이씨 왜 안 놀래? 자, 다음 사연입니다. 오님의 사연입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에 다니는 20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씻어주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대학이 확정 났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업에만 집중하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원하는 대학에는 갈 수가 없었고 한 단계 낮은 학교에 붙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께서 다독여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진짜 실망스럽구나!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간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빨리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와중에 BGM 무엇? 너무 흥겨운데요? 너무 슬픈 사연인데. 자, 아버지께서 부산의 한 국립대면 부산대 아닌가요? 부경대도 좋지 않나? 아, 부산대가 사립이야? 부경대 되게 나도 들어봤는데. 근데 옛날 부경대 느낌이 아닌가 이제? 그저 그래요? 옛날에 부경대 나오면 부산에서 뭐 그 취업할 때 좋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알아주는. 근데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게 세요. 그 학력이 세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나는 학력이 별로 안 좋은데도 집에서 별말 안 했거든요. 아버지 세대 때 그 학렬, 아버지랑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는 학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 학력 안 좋은 거 가지고 막 별로 뭐라고 안 하시는데. 저 건대 충주 캠퍼스. 건대 충주가 막 좋은 건 아니지. 톡 까놓고 말해서. 미대 건대 충주는 나름 괜찮아요. 나름 괜찮아. 미대 입시는 좀 괜찮아. 근데 막 좋진 않지. 그 위로 점수 높은 대학교들이 솔직히 뭐 점수로 서열화가 돼 있잖아, 학교가. 이거를 이제 겉으로 공식석상에서 말을 안 하다 뿐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사담할 때는 뭐라 그래, 그거 서연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쭉 있잖아. 중경외시 뭐 해가지고 있잖아. 근데 뭐 나는 서열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이 그런데 뭐. 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그게 좀 학력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처를 잊어버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아빠를 보면 좀 생각이 나니까. 마음 아파야 되는데 마음 아픈 거를 조금이나마 좀 덜어줄 방법이 있다면 역시 치트키 쭈키마우스 뿐이겠죠. 쭈키마우스를 보고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RCKY MOUSE MRCKY MOUSE 나도 해봐. 9월 29일 일요일 왕십리로 나눠 편지 여기까지 하고요. 사연은 6호 침투부 소유자님이 줄여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MRCKY MOUSE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획전 아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 웹툰 핑탕호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이말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